자신감도 떨어지고 회원님도 떨어지고 내 월급도 떨어지고 왜 자꾸 우리는 못하는 것만 찾으려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라테스 강사 유키 조유경입니다. 오늘은 조금 후줄근하지만 스터디 모드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초보 강사님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자신감이 없어서 수업 프로그램도 잘 안되고 회원님들도 계속 줄어들고 회원님은 계속해서 생기지만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대주제로서는 시퀀스 프로그래밍 하기라는 주제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근본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내 전문성을 잘 못 찾고 내가 시퀀스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의 자신감도 떨어지고 회원님도 떨어지고 내 월급도 떨어지고 자신감을 채우는 방법에 대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초보 강사님들 모두가 그럴 거예요. 처음엔 낯선 수업장에 들어가서 능숙하게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회원을 서비스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것도 힘든데 시퀀스까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파악을 하고 고객님이 원하는 니즈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그게 돼야지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필라테스 타입에는 재활, 모던, 클래식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재활 파트에서는 아픈 사람들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주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재생시켜주는 역할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매트, 패드, 기구, 소도구 등등으로 이용할 수 있겠고, 가능하다면 우리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재활 파트에서 맡을 수 있는 물리치료 출신의 필라테스 강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던, 저와 같은 저의 포지션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 떨어진 기능을 재생시켜주고 기능을 향상시켜준다는 의미에서는 재활과 별반 다를 건 없지만 재활은 통증이나 불편함을 동반한 환자들 위주로 고쳐주는 파트라면 우리 모던 필라테스에서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걸어다닐 수 있고 큰 움직임에 있어서 무리가 없는 분들의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일상생활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모던 필라테스 파트에서의 강사님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모던에서는 피트니스적인 부분들이나 퍼포먼스적인 부분, 내가 만약에 지금의 체력 수준이 5였다면은 더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피트니스적인 부분들, 조금 더 지금과 속근을 적절하게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모던 필라테스의 파트 선생님들이 해야 될 영역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꼭 굳이 재활 파트에선 이 선생님, 모던 파트에선 이 선생님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제가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엔 클래식 필라테스 파트가 있죠. 클래식 필라테스의 경우에는 정해진 루틴대로 조세 필라테스 할아버지의 루틴을 그대로 따른 거죠. 그런 루틴을 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모빌리티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양한 기구를 사용한다거나 상황에 맞게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클래식 필라테스 파트 강사님이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클래식 필라테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재생시킨다, 피트니스적인 부분,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향상시킨다는 것에서는 모던 필라테스 강사님과는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다만 운동 루틴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그룹에서 나눌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쪼개면 듀엣까지도 그룹에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트 플러스 기구 또는 재활의 개인에서는 의료기기를 쓴다거나 기구를 사용한다거나 등등해서 다양하게 솔루션을 내주고 교정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룹 레슨 파트에서는 기능을 향상시키고 교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흥미 위주의, 그리고 피트니스적인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케이스에 맞게끔 운동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룹 레슨인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불특정 다수를 통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중간 강도, 중간 속도 정도의 피트니스 퍼포먼스적인 부분, 물론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에 맞춰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박 겉핥기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종류와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해야지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 영역들이 정해질 거고요.
회원님들의 니즈에 맞는 목적과 프로그램은 무엇을 토대로 짜야 되냐면 바로 이 인포메이션이죠. 필라테스 운동을 시작한 계기는 그 사람에게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지향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통증이 있다, 개복 이력이 있다 하신다면은 이 사람의 통증을 어떻게 케어하면서 내가 운동시켜줄지, 그리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원장님과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어떤 직업을 종사하는 건지는 평상시 생활에서 어떤 근육을 많이 쓰고 어떤 근육을 덜 쓰는지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고요. 과거에 했던 운동 또는 현재 하고 있는 운동들은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강도나 속도들을 결정하게 되는 토대가 될 수 있고요. 일주일 운동 횟수는 이분이 얼마나 우리 센터에 자주 나와서 나와 운동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체 능력이나 체력 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목적은 이분이 아마 동그라미를 치거나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럼 가장 첫 번째로 동그라미를 하는 게 무엇인지 봐야 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체크가 안 돼 있다면 숫자로 한번 매겨봐 주시겠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가장 첫 번째 우선시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무엇인지, 세 번째는 무엇인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지 내가 그 목적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신체 부위가 그려져 있고요. 저는 통증을 표시하라고 해요. 그리고 좌우 틀어진 균형들이나 조금 더 많이 느끼는 불편감이 있는 부분들은 동그라미를 해주시거나 까맣게 색칠한다거나 근육 모양으로 기시정지점을 색칠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케어하고, 초보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스터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나의 프로그램의 방향을 정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시퀀스 노트 같은 거 요즘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하진 않을 거고요. 아마 시퀀스 노트 찾으시면 굉장히 많은 패턴들이 나올 거예요, 노트들이. 근데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마인드맵을 그려볼 건데요. 먼저 보시면 메인 엑서사이즈가 동그라미 크게 돼 있죠. 이게 타겟 머슬이 될 수도 있고 피크 포즈가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타겟 머슬이란 건 저는 필라테스에서 없다고 보거든요. 모든 근육들이 협응하고 조화롭게 일어서 전체적인 코어 머슬 플러스 다른 바깥 근육들을 협응하여 쓰는 운동이 필라테스 운동이기 때문에 엉덩이를 끝장내는 동작이다, 이런 거는 사실 원데이 클래스나 임팩트 있는 주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때는 유용할 수 있겠으나 필라테스 안에서는 크게 타겟 머슬은 없어요. 근데 타겟 머슬을 주제로 하되 다른 부위들을 다양한 방향과 속도와 움직임을 만들어서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움직임들을 끌어내주는 게 필라테스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메인 엑서사이즈에서 타겟 머슬이라는 부분은 조금 모호한 부분이긴 하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부분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이 만약에 특별히 신경 쓰이는 신체 부위나 아니면 다이어트가 필요한데 허벅지가 두꺼운 게 너무 신경이 쓰였어요 라고 답변을 해주셨다면 이분에게는 타겟 머슬이 엉덩이, 허벅지, 복부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타겟 머슬 또는 부위라고 볼 수 있는데, 타겟 부위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하기 전에 그 전에 생활 습관이나 잦은 패턴의 움직임을 좀 파악을 한다면 그 사람이 못 쓰는 부분이 어딜까, 타이트한 부분이 어딜까를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부족한 움직임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채워야 될지, 너무 경직이 돼 있고 타이트하다면 이걸 풀어주고 시작할지 말지가 이제 정해지겠죠. 그리고 발달된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 발달된 움직임은 무엇일까? 이건 단계별로 움직임을 설정해 나가고 큐잉을 주시면서 이분은 이 동작을 잘 하시는구나 라고 몸 신체 부위에서 강한 게 무엇인지도 빠르게 센스 있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자꾸 우리는 못하는 것만 찾으려고 할까요? 잘하는 건 더 발달시켜서 더 잘 살아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임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가 트레이닝, 노트할 부분들은 마지막에 노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이 운동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한다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이 아까 전에 얘기한 엉덩이랑 허벅지를 다 못 쓰는 분이시라면 우리 엘리베이터 기다리실 때 무릎을 높이 들었다가 뒤로 차는 동작들, 이런 동작들 한 10번, 하루에 3번만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숙제를 주시면 평상시 생활 습관까지 바꿔줄 수 있는 전담 트레이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최종적으로 피크 포즈를 또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복부, 엉덩이, 허벅지를 쓰면서 필라테스 다운 움직임이나 동작을 만들어내는 게 어떤 건지 또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피크 포즈 같은 경우에는 전신을 협응해서 특히 내가 약해지거나 안 썼던 근육들을 조금 더 동원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저는 피크 포즈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행잉 브릿지와 같은 경우에 팔을 뒤로 당겨주고 엉덩이와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그리고 발바닥을 지지하면서 종아리, 칼프 머슬까지 다 쓰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뒤쪽에 떨어진 근육, 후방사슬들을 좀 자극해주면서 내가 좀 못 썼던 어깨, 등, 복부, 그리고 가장 신경 쓰였던 엉덩이, 햄스트링까지 쓸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런 포즈를 피크 포즈로 해주셔도 좋겠죠. 필라테스가 일단 흥미롭고 재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맛을 주는 피크 포즈를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근육의 타겟 머슬을 이해하면서 효율적으로 해부학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직접 움직여보고 힘이 들어가는 근육의 부위를 느끼고 거기서 다시 책을 찾아보면서 정확하게 해부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수련에 대한 욕심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자신감을 채우는 방법 중에 필라테스 프로그램 시퀀스 짜기인데요. 사실 제가 떠먹여 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떠먹기 전에 알아야 될 부분들을 좀 알아본 것 같아요. 디테일한 내용은 2월에 있는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고요. 2월 18일 코엑스 컨벤션에서 진행하는 서클즈 행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탄탄한 기초들을 채우고 수련을 하는 과정들을 준비했는데요. 코엑스에서 만나 뵙길 바라고 여러분 부족한 부분들 제가 자신감을 빵빵 채워 넣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2023년, 건강한 2023년 강사 생활을 위해서 2월 18일 날 함께 에너지 나누도록 할게요.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운동의 타입 종류들을 클래식 필라테스 클래식 필라테스의 경우에는